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도 6월 모의평가 16번에서 21번 과거제에 대한 주제통합적 독서를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글은 과거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지문 가와 지문 나, 그래서 주제통합적 독서를 다루고 있는 글인데, 가에서는 과거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과거제에 대해서 나 글에서는 개혁론, 이 과거제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 개혁론이 왜 등장하게 됐고 그것의 배경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는 글이 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글은 가에서 긍정적 효과를 말한 다음에 나에서 그 개혁론의 등장과 배경을 얘기함으로써 과거제에 대한 심화 독서를 하기 위한 지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은 한번 잡아봤으니까 작품으로 들어가서 실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문단 번호부터 써보면 가 글은 총 5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 글 같은 경우는 총 4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로서 한번 분석을 하면서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과거제는, 결국 과거제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벌써 보이죠.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서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다. 과거제는 합리성이라는 게 있었나 보네. 정부의 관직을 두고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공개 시험인 과거제가 도입되어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신분이나 추천보다 시험 성적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러면 가글에서 1문단의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1문단은 과거제의 합리성이다 라고 지금 제목을 한번 잡아볼게요. 1문단에서는 과거제와 합리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합리적이라는 게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세습적인 권리와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합리적이고, 두 번째 능력주의적인 시험,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건 능력이 있어야 통과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능력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인 거야. 그러니까 이 과거제라는 건 이전의 세습을 통해서 권리를 얻었던 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 철저하게 능력주의, 능력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하고 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게 지금 1문단의 내용이었네. 2문단으로 한번 가봅시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관료 선발 제도라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1문단에선 키워드가 합리성이었다면 2문단에서는 공정성을 지금 키워드로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면서 이 공정성이 증대, 그러니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공정성의 효과라든지 공정성의 강화 노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2문단의 내용이 되네. 그래서 1문단과 2문단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문단에서는 과거의 합리성, 그러니까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 시험을 통해서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로서 이 관료 선발 제도 자체가 어떻다? 정기적이고, 그 다음에 공개적인 특성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높은 지위라는 걸 얻기 위해서는 신분이나 추천 이런 것보다는 철저하게 뭐가 중요했다? 시험 성적, 과거제에 따른 시험 성적이 중요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 문단에서는 공정성, 이 과거제의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공정성의
효과라든지 또는 이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공정성의 효과는 개방성을 제고하고 이걸 통해 사회적 유동성을 증대시킨다는 거지. 이 개방성을 제고한다는 게 뭐냐면 문을 열어준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전에 이렇게 세습이라는 건 좁은 문이야. 그러니까 관료가 되기 위해서, 높은 지위가 되기 위해서는 신분이나 이런 걸 타고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문에 해당한다면, 이 개방성이 제고되면 보다 많은 사람에게 사회 지위 획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공정성 효과는 개방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 유동성 증대가 가능해졌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공정성은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공정성이 있으려면 시험에서 뭐가 확보돼야 된다? 그렇지. 익명성 확보를 위한 여러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문단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3문단으로 한번 가봅시다. 3문단에서는 과거제는 여러가지 사회적 효과를 갖고 왔는데, 이번에는 과거제의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네. 특히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했고, 두 번째, 교육의 확대와 지식 보급에 기여했으며 그거에 따른 결과로 통치에 참여할 능력을 갖춘 지식인 집단이 폭넓게 형성되었고, 그 다음 시험에 필요한 고정과 유교 경전이 추가되는 학습의 내용은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냈고, 또한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뭘 부여했다? 여러 특권을 부여하고, 그 다음 그들이 지방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뭐까지도 가능하게 했다?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노력까지도 했다는 게 이 3문단의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3문단은 전체적으로 출제가 용이한 문단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지. 예를 들어보면 3문단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제목을 달아볼게요. 과거제의 사회적 효과다. 그러니까 이 과거제에 대한 사회적 효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험 내기가 괜찮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문단에서 뭘 얘기했냐? 첫 번째,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했다. 그치? 공부하면 과거제를 통해서 관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철저하게 능력주의 시험인 이 과거제를 통해서 높은 지위에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강력한 동기가 제공이 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교육의 확대, 그 다음에 지식의 보급에 기여할 수 있게 되고, 왜? 그만큼 그 과거 시험에 나오는 공부를 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교육은 확대되고 지식이 보급되겠지. 그 다음 세 번째, 나라를 통치에 참여할 능력을 갖춘 지식인 집단이 폭넓게 형성되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위에서 얘기를 했잖아. 얘는 철저한 능력주의를 시험을 통해서 관료를 선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은 통치에 참여할 만한 능력을 갖춘 지식인 집단이 될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단을 폭넓게 형성할 수 있게 되고, 네 번째,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됐다는 거지. 이유가 뭐냐? 이유는 간단하죠. 여기서 학습하는 내용이 고전이나 유교 경전 같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도덕적 가치, 이거를 당연히 공부하게 되면 이 가치를 공부한 사람들은 뭐 할 수 있겠어? 가져갈 수 있겠지. 가질 수 있게 되겠지. 그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공유를 하게 된다는 거지. 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준비할수록 이걸 보게 될 테니까. 그 다음 5번째, 경쟁적 선발 제도의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보였다는 거지. 왜냐면 경쟁적 선발 제도라는 게 결국은 만약에 10,000명이 시험을 봤어. 근데 만약에 10명만 붙어. 그럼 이 경쟁률이 굉장히 높잖아. 그러면 최종에 합격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겠지.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최종 패스, 그러니까 최종 통과하지 못한 사람도 뭐 할 수 있게 돼? 그치. 여러 특권을 주거나 또는 지방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조선시대 때 초시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초시가 예를 들면 지방시험이야. 그러니까 지방시험에서 합격을 하고 나면 이 합격자에 한해서 우리가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출석하는 걸 우리가 보통 원점제라고 했었는데, 그 원점제를 통해서 어느 출석 이상을 했을 때 시험에 복시라고 하죠.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줬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 초시에 합격한 사람들이 성균관에 들어가거나 또는 뭐 하게 됐냐, 이 지방사회에서 일하게 되는 요런 권리를 줬었거든, 하급 관리로. 그러니까 좀 더 꿈이 있는 사람은 성균관에 들어가서 복시를 통해서 과거 장원급제라고 하는 그걸 통해 고급 관리가 되거나, 또는 초시에 합격한 사람들이 바로 지방의 하급 관리로 등용될 수 있는 문을 우리가 만들어 줬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슷한 예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산문단에서는 과거제의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 출제가 내신 때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은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4문단으로 가시면 동아시아에서 과거제가 1000년이 넘게 시행된 것은 과거제와 합리성이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과거제가 이번에 뭐도 가능했다? 사회적 안정에도 기여했다는 걸 얘기를 하네. 과거제는 왕조의 교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질적인 엘리트층의 연속성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 연속성은 관료 선발 과정뿐만 아니라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의 안정성에도 기여했다. 결국 사회적 안정을 갖고 왔는데 그게 뭐다? 동질적인 엘리트층의 연속성과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의 안정성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4문단의 내용이네요. 4문단은 제목을 이렇게 잡으면 좋겠죠? 과거제의 사회적 안정에의 기여. 근데 그 기여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왕조 교체, 변화,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동질적인 엘리트층의 연속성과 이거에 따른 통치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 5문단으로 가봅시다. 이 과거제를 장기간 유지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이었다. 과거제에 대한 정보는, 이 정보,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에 대한 이 정보는 누가? 선교사들이 유럽에 전해져 많은 관심, 그래서 선교사들의 많은 관심을 가졌고, 유럽 계몽 사상가들은 학자의 지식이 귀족의 세습적 지위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를 정치적인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심은 사상적 동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관료 선발에 시험을 통한 경쟁이 도입되기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마지막 문단을 정리하면 되겠죠. 과거제라는 이 제도가 장기간 유지된 건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이었고 그것에 대한 정보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유럽으로 넘어갔나 봐. 근데 유럽으로 넘어갔는데 이 유럽에서는 그런 것들이 흔하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는데 그 관심은 사상적 동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관료 선발의 시험을 통한 경쟁이 도입되기도 했다라는 게 지금 5문단의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5문단은 이러한 과거제에 대한 어디에서의 관심이다? 유럽의 관심이다 라고 해주시면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나글로 넘어가서 한번 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관료 선발 제도 개혁론인 유형원의 공거제 구상. 지금 조선 후기라는 시대에 유형원이라는 사람이 공거제 구상이란 걸 지금 얘기를 했어. 근데 이게 뭐야? 개혁론이야. 과거제에 대한 개혁론을 지금 제시한 사람이 유형원이고 그 사람이 말한 게 공거제 구상이라는 건데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와 함께 더해서 신분적 세습의 문제점도 의식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유형원은 신분 세습의 문제점과 능력주의 결과주의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공거제 구상을 한 걸 만들었다는 얘기지. 중국에서는 17세기 무렵부터 세습과 같은 봉건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려는 개혁론이 등장했었고 이런 건 대표적으로 고연무나 황종희 같은 사람의 주장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나문단 나글에서 1번 문단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중국에서는 이미 언제부터? 17세기부터 세습과 같은 봉건적 요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세습이 봉건적 요소 중에 하나야. 대표적으로 세습을 얘기하는 거지. 이런 봉건적 요소를 뭐 하려는? 재도입하려는. 이게 뭐다? 개혁론이야.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개혁론이 개혁한다는 게 과거제를 개혁한다는 건데 그 과거제를 어떻게 개혁한다는 거야? 이전의 것을 다시 가져와서. 그래서 재도입이야. 이전에 우리가 앞에 가글에서 그랬잖아. 가글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려면 뭐가 중요했어? 신분. 그러니까 신분이 세습되는 거나 아니면 추천이 중요했었던 거거든. 근데 지금 과거제를 통해서 능력주의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깨졌던 거야. 근데 중국에서는 17세기 들면서 이런 세습과 같은 봉건적 요소를 재도입하는 개혁론을 주장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개혁론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있었던 걸 다시 가져온다 해서 재도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경향이 우리나라에서 조선 후기에 누가 있었단 얘기야? 그치. 조선 후기에 유형원이라는 사람이 공거제 구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다루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첫 번째가 능력주의, 그 다음에 결과주의. 그래서 능력주의와 결과주의 인재 선발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와 이거에 더해서 신분적 세습의 문제점을 의식하고 만든 게 공거제 구상이란 얘기죠. 이 문단 이러한 개혁론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었다. 수백 년에 걸쳐서 과거제를 개선하려는 압박이 이미 있었고 시험 방식이 가져오는 부작용들은 과거제의 중요한 문제였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이제 뭐가 나오겠어? 시험 문제에서 가져오는 부작용들이 제시가 되겠지. 첫 번째,
치열한 경쟁은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라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학습을 하게 만들었고, 두 번째, 많은 인재들이 수험 생활에 장기간 매달리면서 재능을 낭비하는 현상도 갖게 되었으며, 세 번째, 학습 능력 이외의 인성이나 실무 평가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었고, 네 번째, 시험의 익명성에 대한 회의도 있었다는 거지. 결국 이 문단에서는 위에서 얘기하는 개혁론, 이 개혁론이지, 이 개혁론에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이 등장 배경이 결국 뭐란 얘기야? 과거제가 뭐가 있었다? 그렇지,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혁론이 등장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개혁론에서 얘기하는 과거제의 부작용은 수백 년 동안 개선 압력이 있었는데, 첫 번째, 여러 가지로 지금 설명이 가능해. 치열한 경쟁이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합격이라는 뭘 통해서? 그치, 목적을 위한 형식적 학습이 되었다는 게 문제가 생긴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가 주가 되고 공부를 통해서 능력을 펼치는 건 괜찮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거지. 목적을 위한 공부가 주가 됐다는 게 경쟁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두 번째, 많은 인재들이 장기간 재능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지. 그치? 아까도 계속 얘기했잖아. 능력주의고 결과주의야. 그럼 시험에 합격해야 돼. 그러려면 사람이 선발될 수 있는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응시 인원은 굉장히 많고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많겠지. 그럼 경쟁이 세질수록 어떤 문제가 생겨? 그렇죠. 우리가 지금 수능도 재수 삼수가 계속 늘어가는 것들이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건데, 합격의 문이 좁다 보니까 인재들이 그 합격을 하기 위해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지. 그러면 합격할 때까지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뭐 해야 돼? 그렇지, 앉아서 공부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이 장기간 재능을 낭비하는 문제점을 낳았다는 거고, 세 번째, 학습 능력 이외. 그러니까 얘는 과거는 능력이 보통 뭐만 평가를 해? 그치, 공부, 경전 이런 것만 우리가 평가하다 보니까 학습 능력 이외에 실무 능력이라든지 인성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고, 네 번째, 시험에 익명성에 대한 회의도 있다는 거지. 과연 익명성이 지켜질까라는 문제점도 있었다는 얘기죠. 3문단으로 한번 가봅시다. 과거제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과거제를 통해 임용된 관리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니까 이 과거제가 위에서 지금 부작용을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과거제가 부작용이 있다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그게 어디에까지 이어지는 거야? 과거제를 통해 등용된 관리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거지.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 첫 번째가 능력주의적 태도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공동체 의식의 약화라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제의 부작용 때문에 과거제 출신의 관리에 대한 비판적 시각까지 이어지는데, 그 과거제 출신의 관리들의 비판적 시각의 첫 번째는 능력주의적 태도, 두 번째는 공동체 의식의 약화를 들고 있네. 그러면 능력주의적 태도는 뭐냐? 뭘 얘기하냐? 보시면 이게 핵심이죠. 관리들이 승진을 위해서 빨리 성과만을 추구하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모든 제도는 장기간을 놓고 그 장기간의 결과를 빼는 제도를 만들어야 돼.
결국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게 원래 맞다는 거지. 근데 그것보다는 승진은 빨라야 되잖아. 성과주의야. 그러니까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결과만 중시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이게 능력주의적 태도에 대한 거고. 두 번째, 공동체 의식의 약화. 그러니까 과거제 출신들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낮고 출세지향적. 그치, 빨리 성과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약하다는 문제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3문단, 이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누구에 대한 이 과거제 출신 관리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몇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지. 첫 번째, 능력주의적 태도. 능력주의적 태도가 뭐야? 그치, 승진을 위해 뭐가 필요하다? 성과가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려면 장기적이어야 되는데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이런 것에 따른 결과만을 중시하는 문제점이 생겼다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 공동체 의식의 약화다. 생각을 해봐. 세습이나 또는 아까 얘기했던 추천이야.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봉건적인 요소라고 했잖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약에 관리가 됐어. 그럼 당연히 세습한 집단, 추천한 집단 끼리끼리 어울리게 되겠지. 이게 공동체 의식인 거야.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뭐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등용이 됐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다는 거지. 그럼 당연히 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문단이네요. 과거제가 지속되는 시기 내내 과거제 이전에 대한 향수가 존재했던 것은 그 외의 정치체제를 상상하기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소속감과 충성심을 과거제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봉건적 요소를 도입하여 과거제를 보완하자는 주장은, 이게 개혁론이었지, 단순히 복고적인 것이 아니었다. 합리적인 제도가 가져온 역설적 상황을 역사적 경험과 주어진 사상적 자원을 활용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여기서 요것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합리적인 제도가 가져온 역설적 상황. 이 합리적인 제도라는 게 뭐야? 과거제고, 이 과거제가 가져온 역설적 상황은 부작용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말을 바꾸면 합리적인 제도가 가져온 역설적 상황은 과거제의 부작용을 역사적 경험과 주어진 사상적 자원을 활용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가 개혁론이었다라는 얘기로 정리가 되겠네. 왜? 역사적 경험이라는 게 이전부터 있었던 거고 그걸 깨고 나온 게 과거제였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내용에서 뭐 정리할 것들은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문단은 과거제에 대해서 긍정적 효과를 합리성, 공정성, 그 다음에 공정성을 강화하기 노력, 그 다음에 사회적 효과, 그 다음에 과거제가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다. 유럽에서도 관심을 가졌다의 흐름으로 보셔야 되고, 나는 이 과거제, 그래서 얘기했던 과거제에 대한 개혁론을 얘기하는데 그 개혁론의 핵심은 봉건적인 요소, 이 과거제 이전에 있었던 세습이나 또는 추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재도입하자는 건데, 그걸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얘기한 건 유영훈의 공거제 구상이다. 그러면서 이 개혁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 과거제가 부작용이 있었다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과거제 출신들에게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능력주의적 태도나 공동체 의식에 대한 약화, 요걸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 이 둘을 통해서 과거제에 대해서 심화학습, 심화 독서를 해보자 라는 게 이 글의 요지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문제를 간단히 보면서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가와 나의 서술 방식, 뭐 서술 방식이라 해도 되고, 내용 전개 방식 또는 전개 방법 또는 서술상의 특징. 항상 뭐로 시험 내도 똑같습니다. 다 비슷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지. 그럼 얘는 둘 다 뭐에 대한, 과거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요런 것들 보세요. 요런 것들이 지금 포인트야. 우리가 수능을 볼 때 특히 독서에서는 모두 달리, 문학도 마찬가지인데 모두는 공통점을 얘기하는 거고 달리는 차이점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둘 다 특정 제도, 과거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확률은 얘네 중에 나올 가능성이 큰 거지. 그리고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건데, 통시적이라는 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거야. 근데 공시적은 그 시대만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랑 비슷한 것들을, 통시라는 건 의문으로 얘기를 해도 의문의 변천이라고 한다면, 공시적인 건 의문의 변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는 우리가 추이라는 말도 많이 쓴다는 거지. 알아두시면 용이하겠네. 그러면 우선 여기 통시적, 공시적 없었고, 1번부터 한번 봅시다. 가와 나 모두 특정 제도, 과거 제도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서술하고 있네. 2번, 가와 나 모두 특정 제도를 분석하는 두 가지론. 틀렸죠? 두 가지론 없었고. 3번, 가는 나와 달리 구체적 사상가들의 견해를 언급하며 특정 제도에 대한 관점. 틀렸죠? 나는 가와 달리가 맞겠지. 4번, 나는 가와 달리 특정 제도에 대한 선호와 비판의 근거 비교. 없었죠, 이런 거. 답은 1번이 되겠고, 2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 그럼 아까 과거제에 대한 효과였지. 긍정적 효과. 일치하지 않는 것. 1번, 시험을 통한 과거제도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실시되었다. 맞았죠. 1문단과 5문단, 특히 5문단에서 그 관심을 그래서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2번, 과거제는 폭넓은 지식인 집단을 형성하여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에 기여했다. 맞고, 보통 3, 4문단에서 얘기를 했었지. 그 다음에 과거 시험의 최종 단계까지 올라가지 못한 사람도 고가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서 심지어 지방사회 기여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뭐 하급 관리로 등용되거나 이런 얘기를 했었죠. 과거제 얘기하면서 초시에 합격한 사람들. 4번, 경쟁을 바탕으로 한 과거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 관료에 초빙, 이런 말은 전혀 없었네. 답은 4번. 5번, 귀족의 지위보다 학자의 지위에 우위에 있는 체제가 합리적이라고 여긴 계몽사상가들이 있었다. 5문단에서 나왔던 거고. 3번 문제, 나를 참고할 때, 그러면 개혁론을 우리가 중심으로 얘기해야 되지. 가와 같은 제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방간인 지연들이 어느 정도 검증 기간을 거친 이후 그 지위를 평생 유지시켜주고 세습의 길을 열어놓는 방안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1번,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이 근무지를 자주 바꾸게 되어 근무지에 대한 소속감이 약했기 때문이다. 맞죠? 아까 소속감도 낮고 충성도도 낮다고 얘기를 했었고. 2번,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의 봉건적 요소에 대한 지향. 틀렸지. 과거제로 등용된 건 봉건적 요소랑 정반대야. 이 봉건적 요소는 아까도 뭐라 했어? 세습이나 추천을 얘기했잖아. 그럼 답은 적절하지 않은 거 2번이라 보셔야 되고. 3번, 과거제로 선발한 관료들은 세습 엘리트에 비해 개인적 동기가 강해서. 그치, 출세지향. 개인적 동기 출세지향. 공동체 의식이 높지 않았다. 맞고. 4번, 과거제를 통해 배출된 관료들이 출세지향적에서 위에 똑같네. 장기적 안목보단, 그치, 근시안적이고 단기적. 왜? 그래야지 뭐가 나니까 성과가 높아지고,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출세할 수 있다. 5번, 과거제가 낳은 능력주의적 태도로 인해서 관리들이 승진을 위해 가시적인, 똑같은 얘기네요. 답은 2번이고. 4번, 가와 나를 참고해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 익명성 확보고, 니은, 익명성에 대한 회의를 지금 얘기하는 거네.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네. 1번, 기억은 익명성 확보는 모든 사람에게 응시 기회를 보장했다. 그럼 없고. 결과주의, 이것도 안 나왔었고. 2번,
기억은 정치적 변화에도 사회적 안정을, 이런 말 없었죠. 대대로 이런 것도 없었고. 3번 기억은 지역 공동체 전체 이익을 증진시켰지만, 모르지 이것도. 니은은 지나친 경쟁이 유발한, 틀렸네. 4번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지만, 니은은 관리 선발 시 댐댐이 검증의 곤란함이 비롯되었다. 답은 4번이네요. 아까 뭐라 그랬어? 익명성 확보를 위한 여러 장치를 도입한 게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됐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비판받게 된 이유가 뭐였어? 실무 능력,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회의에 근거가 됐었지. 그러니까 답은 4번이라고 보셔야겠네요. 그 다음 5번 문제 한번 봅시다. 보기는 과거제에 대한 조선 선비들의 견해, 과거에 대한 선비들의 견해를 뭐 했대? 재구성했대.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서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지금 보시면 1번은 갑에 대한 거고 2번은 3번은 을, 4, 5번은 병에 대한 이야기네. 갑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변변치 못한 집안 출신이라 차별받는 것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과거를 통해 관직을 얻으면서 불만이 많이 해소되어 사회적 갈등이 완화된 것은 바람직하다. 긍정적인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1번 과거제로 인해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했다는 점, 긍정적. 능력주의에 대한 주목한 거 맞다고 볼 수 있겠지. 연결이 되죠. 긍정. 그 다음 2번 을, 2번과 3번은 을에 대한 얘기인데, 과거제를 통해서 조선사회의 유교적 가치가 광범위하게 자리잡게 된다는 거지. 아까 얘기했었지. 왜? 과거에 나오는 게 유교 경전이나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걸 공부하게 되면 광범위하게 공유하게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어. 그런데 많은 선비들이 오랜 시간 과거를 준비하느라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한다는 점이 안타깝다. 이런 점은 좋았지만 이런 점은 단점이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지. 그러면 2번 을이 과거제로 인해 많은 선비들이 재능을 낭비한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는 시험의 성격. 그치, 치열한 것 때문에 이런 문제점 가능하고. 3번 을이 과거제로 인해 사회적 도덕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가 가능했다는 걸 어떻게 본 거? 긍정.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갑의 견해, 을의 견해, 병의 견해 나눴지. 그리고 나면 여기야 쉼표를 나눠 버리시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 첫 번째, 갑이냐 을이냐 병이냐, 여기가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거야.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긍정.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근거.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판단해라? 첫 번째는 갑, 을, 병 중 어디냐, 그 다음에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 다음에 근거. 요거를 맞춰서 푸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지금 보세요. 교육에 대한 동기가 강화됐다는 걸 긍정적으로 보는 건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험, 틀렸지.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게 아까 문제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 다음 6번은 문맥적 의미니까 뭐 이런 것들은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제에 대한 글을 가와 나로 주제 통합적 독서를 본 글인데, 가에서는 긍정적 효과, 나에서는 세습과 추천 같은 봉건적 요소를 재도입해서 개혁론을 등장시키고 그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글이니까 시험의 요소는 너무 뻔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신에서 길긴 하지만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정리된 걸 한번 천천히 쳐다보시면 준비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독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독서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